여러분들은 싫으나 좋으나 빨리 죽으면 98세, 재수 없으면 138세까지 사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광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님이 세바시 강연에서 전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100세 시대, 아니 138세 시대까지 살아갈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단단히 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막공나만이라고. 교수님은 이걸 막공나만이라고 정리하셨는데요. 질병을 막고 공부하고 나가고 만나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트랜스휴먼, 결국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기승전 몸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아파 보셨잖아요. 이미 얼굴이 아파요. 응? 우리가 다들 아파 보면 알죠. 내 배우자도 나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했던 내 아이들이라도 나 대신 아파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통증은 늘 자기만의 절대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몸뚱이는 누가 챙겨야 된다? 내가 챙겨야 된다. 맞습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대신 아파줄 수 없죠.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아플 때 미리 관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수님은 영양제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핵심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걸 꾸준히 챙기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트랜스휴먼 운동을 열심히 펼치는 사람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구글의 첫 번째 수석 엔지니어였던 분이에요.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이분은 오래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금방 돌아가시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영생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분은 자기 혼자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100알이 넘어요. 그리고 1년에 자기 혼자 먹는 영양제 비용이 13억이 넘습니다. 거기다 영양제만 따로 관리하는 영양사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아유, 커즈와일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선생님처럼 100알을 먹겠습니까? 어?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저희한테도 몇 가지만 좀 탁 집어주시면 저희도 좀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커즈와일이 4가지 영양소를 집어준 거예요. 커즈와일이 이야기했던 첫 번째 그 영양소가 바로 뭐냐?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메가3는 인간이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발견한 가장 우수한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가 비타민 D입니다. A, B, C, D. 우리가 이거 골다공증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신진대사 전반을 관할하고 동시에 우리의 지능이나 심지어 우리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이게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햇볕을 쬐거나 아니면 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잊지 말고 챙기실 것. 3번째가 바로 코큐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엔자임 Q10인데요. 참 흥미로운 건 앞에 새로운 얘기도 많았겠지만 약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다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라고? 코큐텐이라고? 그죠? 자, 이 코큐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산화제인데요. 우리가 이거 먹는다고 갑자기 확 젊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10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간은 3번에 걸쳐 아주 드라마틱한 노화를 경험한다고 하죠. 34세, 60세, 78세. 이 3번의 드라마틱한 노화를 경험한다고 하지만 흥미로운 건 우리가 이때만 노화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숱한 여러 스트레스 사건들과 접하면서 우리는 중간중간 계속 노화를 경험하는데 이때 활성산소라고 하는 일명 산소 찌꺼기가 나와서 우리의 노화를 촉진한다라고 알려져 있으니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예방한다. 이때 코큐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4번째가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천천히 할게요. 네, 포스, 파티, 딜, 세린. 네,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인지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200살 산다 하더라도 치매가 오면 끝장일 텐데 사실 우리가 이걸 먹는다고 막 치매가 막 예방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저하를 어느 정도 예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건데 어떤 약이든 이걸 꼭 드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60대 이상은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기본처럼 권장되죠. 제가 권해드리는 루틴은 이겁니다. 첫째, 영양 루틴입니다. 병의원 약사 상담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유지시킵시다.
둘째, 운동 루틴입니다. 홈트만 믿지 말고 재활의학과나 물리치료사에게 운동 처방받아 나에게 맞는 루틴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검진 루틴입니다. 국가검진이나 연령대별 선택검진을 본 캘린더에 반복 등록해둡니다. 특히 60대 이후 코어 밸런스와 하체 근육은 연금과 같습니다. 스쿼트 운동을 저중량 정확한 폼으로 오래 가져가세요. 그 다음으로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세기는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활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21세기는 우리가 IT혁명을 통해서 우린 영상의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활자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린 옛날에 공부할 때 다 종이랑 연필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지금 알파 세대 아이들, 어린아이들, 지금 10대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이 아이들은 지금 뭘로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엘리하이, 이게 또 뭔지도 몰라요. 이게 결국 전자펜을 잡고 비대면 강의가 상시화되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다른 인류예요. 이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다른 방식의 도구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챗GPT로, 제미나이로, 퍼플렉시티로 이런 생성형 AI가 얘네들은 아예 교과서로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그럼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저는 트랜스휴먼의 공부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시간에 학원 가듯이 서점이나 도서관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완독이 아닙니다. 습관이에요. 책을 다 읽어야 한다는 부담 대신 딱 10쪽만 읽고 한 문장을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본 책에서 행복은 비교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라는 문장을 적어왔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일주일 동안 생각거리가 생겨요. 그리고 이 습관은 손주와 대화할 때 빛을 발합니다. 할머니, AI가 뭘 알려줬어라고 할 때 나도 오늘은 이런 문장을 외웠단다 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세대 간 대화의 다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 꼭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셔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만 골라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나가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멋진 표현이죠. 핵심은 나가는 행위와 동시에 변화를 읽는 눈을 훈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매일 오전 9시에 산책을 나간다고 치면 3가지의 관찰 미션을 갖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즉, 간판 상점 변화나 사람들의 옷이나 소지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즘 날씨는 어떤지 등등 이런 점을 계속 많이 관찰하는 거예요. 이런 관찰 습관은 손주 후배 세대의 심리와 트렌드를 이해하는 창이 됩니다. 세대 차이는 몰라서 생기거든요. 보는 힘을 가진 어른이 결국 대화가 통하는 어른이 됩니다. 막공, 나, 만중 마지막만, 만나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평균 수명 60이 안 됐던 때예요. 여러분 요즘은 환갑잔치 하나요? 안 해요. 요새 환갑잔치 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요즘은 애들도 잔치하냐? 이러신대잖아요. 지금은 100 플러스 알파 시대, 트랜스 휴먼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저는 손절의 시대가 아니고요. 저는 연결의 시대고 망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시설, 곧 복지의 망이, 의료의 망이, 그리고 교육의 망이, 관계의 망이 우리를 얼마나 탄탄하게 바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만족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손절의 시대라는 말이 많은데 그건 옛날이나 맞는 말이고요. 더욱이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런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 작은 실천 3가지만 지켜봅시다. 첫째로 월에 하루는 통화데이로 하는 거예요. 특히 연락 끊긴 지인 한 명에게 근황과 짧은 안부를 물으면 더욱 좋겠죠. 두 번째로는 추모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인의 가족에게 위로의 메시지 등을 하나 보내며 작은 이모티콘이나 커피 쿠폰을 보내면 그렇게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모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독서 10종 모임, 산책 모임, 건강검진 모임 등 낮은 장벽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죠. 정리하면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막아라, 공부하라, 나가라, 만나라, 막공, 나만. 꼭 기억하세요.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루틴이 노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용은 세바시의 이호선 교수님 강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교수님의 핵심 메시지, 막공나만 여기에 우리의 생활 루틴을 더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부터 전봇대 3개 함께 걸어봅시다.